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계엄 1년 되는 날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 조금 전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김 여사의 모습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오셨어요? 그럼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마치시죠. 자, 오늘 김건희 여사가 한 보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심적인 부담도 컸을 테고요. 그래서인지 마스크를 거꾸로 쓰고 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 이제 KF 이 마크가 앞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 보면 거꾸로 쓴 걸 확인할 수 있죠. 서주환 변호사님. 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1년 전쯤에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거든요. 네. 오늘 특검이 물론 이 혐의뿐만 아닙니다만 통일교 청탁 의혹 등등 해서 모두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세 개의 혐의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형인데 아마 저도 예상했던 대로 한 징역 15년 정도 구형은 된 것 같습니다. 구형 특검에서는 아마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큽니다.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정의 자체도 높고 일반적으로 주범으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우리가 권오수 대표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게 단독적으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얼마만큼의 형이 나올지, 정치자금법 위반 형이라든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형의 15년 이걸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이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 좀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좀 이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셨습니다만 이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 안으로 이동했고 체력 저하를 이유로 건강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오늘 좀 휴정도 하고 해서 당초 예상보다 이 구형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5시쯤이면 검찰이 구형하고 이후에 김 여사의 최후 진술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 시각쯤 6시 20분 전후로 해서 검찰의 구형이 나왔고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구형이 됐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오늘 김 여사가 일단 받고 있는 혐의들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 혐의이고 3개 혐의에 15년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혐의들까지 붙으면은 검찰 구형은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김건희 씨의 관여도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의 이번 구형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공범들의 형량과의 어떤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단순히 계좌 제공한 정도의 김건희 씨의 역할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는 사실 이렇게 권력형 어떤 사건화되지 않고 일종의 김건희 씨를 어떻게든 수사해서 이 사건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범들에 대해서도 기소라든가 공판 자체가 실제 죄책에 비해서 엄중하게 다뤄지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최후 진술이 전문이 전해져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서 제가 조기현 위원장님께 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억울한 점이 참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재력에 의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을 좀 잊지 못하다가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마이클 피의 고개를 한 번 더 꾸벅 숙였다고 합니다. 억울한 점이 많지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는 다툴 여지가 있고 하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부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양형에서의 참작을 받으려는 건지 어떤 전략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금 어쨌든 보도된 내용 뭐 역할과 재력에 비해서 뭐 잘못한 점이 많다. 이게 구체적으로 반성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가 왜 잘못됐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이라면 혹여 참작받을 수 있겠지만 또 덧붙여서 특검 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1심에서 다퉜어야죠. 그러니까 뭐 다투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다툼의 결과가 이제 선고로 나오는 시점에서 저런 주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은 3개 혐의 정도의 기소이고 남은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5년 구형은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 개별적 행위로 개별적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년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 것 관계없이 다음에 추가 기소돼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이 또 구형되거나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부인하고 향후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에게 이 인정되거나 법적으로 단죄되거나 하는 부분이 간단치 않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분 또한 대단히 크다. 예. 최후 진술의 기회는 그러한 어떤 여론에 최소한 부응을 하는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변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남긴다 한들 그게 얼마나 참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마 이 사건 관련된 15년 구형에서도 크게 참작되지 않고 상당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